비타민C 과다 복용으로 좋아졌습니다. 박사님, 저는 비타민C 먹은 지 1년 됐는데 입안 건조증, 침샘이 굳었음, 이비인후과에서 진단받았는데 거의 좋아졌고요. 소화제를 매일 먹었는데 끊었고요. 당뇨도 정상 수치로 됐고요. 몸이 예전에 비해 엄청 좋아졌습니다. 박사님 방송 듣고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비타민C를 드시더니 엄청 많이 좋아져 버렸다. 뭐가 좋아졌냐? 입안 건조증, 당뇨,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됐는데 소화제를 매일 먹었는데 이것도 끊어버렸다. 좋으시겠습니다. 비타민C는 이렇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박사님, 저도 식도염, 위장기능 약하고 신경이 예민해서 항상 잘 체하고 힘들었는데 박사님 강의 듣고 비타민 하루에 9알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위도 좋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강의 매일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비타민C는 어떻게 이렇게 소화를 잘 되게 해줄까? 비타민C 먹고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좋아지도록 되어지는가라는 거는요, 기본적인 걸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출발이 무엇이냐면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외국에서 살 때부터 계속 먹었고 지금은 고국에 와서는 하루 3,000짜리 4번 먹는데 처음엔 아픈 이라 엄청 쓰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위까지 좋아졌습니다. 비타민C에 대하여 세계적인 이광재 박사님 말씀대로 해서 엄청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네, 이분 3, 4, 12, 하루에 12g을 드신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원래 아팠던 위장이었다 그랬는데 쏙쓰렸었다 이거죠. 그런데 계속 먹었다. 그랬더니 쏙쓰림이 사라지더라. 네, 비타민C는 쏙쓰리게 하는 게 사실 아니다. 네, 쏙쓰린 것을 사라지게 해주는 물질이 비타민C다. 비타민C 쏙쓰리시더라도 식후에 쏙쓰리지 않도록 식후에 드시고 양을 줄여 드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드시다 보면 위장병은 깔끔하게 잘 사라집니다. 열심히 한번 비타민C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소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자. 저는 비타민C 하루 3알씩 3년 전부터 복용하다 현재는 하루 9개에서 12개 정도 복용 중입니다. 위장병이 장상피 화생, 위축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분이 많이 좋아졌다 이 정도면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여러분들 장상피 화생, 위축성 위염 이런 건 뭐 좋아진다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비타민C는 이런 것들도 좋아지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위란성 위염이 있는데 속쓰림은 없습니다. 식전에 계속 먹어도 되겠죠? 이분은 지금 식전에 먹고 있는 중이니까 먹어도 되는 거죠. 속쓰림 없다 이런 얘기죠. 박사님 덕분에 만성피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란성 위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 챙겨 먹었더니 속쓰리는 거 없고 많이 좋아졌고 어쨌든 만성피로가 싹 사라져버렸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박을 여러분들도 한번 만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저도 갑상선 기능 저하약 먹은 지 25년 넘은 사람입니다. 항상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살았는데 비타민C 하루 1알씩 먹다가 2주 전부터 2알씩 먹었는데 피곤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알 먹을 때는 별로 좋아 보이는 걸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오늘부터 박사님 믿고 조금 더 늘려보려고요. 분명 좋아지겠죠. 워낙 종합병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면 뭐 항상 그런 피곤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또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였는데 비타민C 먹고 피곤함이 줄어버렸다. 이건 갑상선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 결국 저분 잘만 하시면 갑상선 저 약을 끊을 수가 있다. 저 약이요, 몸에 굉장히 안 좋죠. 머리카락이 갈라진다, 푸석푸석해진다, 손톱이 잘 부러진다, 이런 현상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단백질 합성을 제대로 못 해내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은 단백질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그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C 외에도 다른 영양제들을 잘 챙겨 드셔서 갑상선약을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비오, 유기소, 소화 효소제 열심히 챙겨 드셔 보시면 갑상선약 끊는 사람 참 많습니다. 바람이란 무엇인가?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그 비밀을 술꾼들은 알고 있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어도 물이 콸콸 흐르고 산들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술잔을 하염없이 비우게 된다는 것을. 서울에서 마시는 거 어떤 그 술량하고 여기 이렇게 산에서 마시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3배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바람 속에 숨어있는 어떤 비밀스런 존재가 술꾼들을 이토록 과음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호리구치 병원을 찾았다. 시곡구 북단 다카마츠시에 있는 이 병원은 음이온, 즉 마이너스 이온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청정한 자연 속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음이온을 기계적으로 발생시켜서 난치병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인데, 당뇨병과 각종 암 치료에 음이온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나서기로 했는데, 오니시 노부이코 씨가 흔쾌히 나서 주었다. 술과 고기를 즐기고 난 후에 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우리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왜 냇가에서 술 드시는 것을 그토록 즐겼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물가에 앉아 고기를 구우면서 과음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 비밀이 속 시원하게 풀릴 것이다. 오니시 씨는 그렇게 많이 마시고 먹지 않은 상태였다. 고기를 10저름이나 먹었을까? 그리고 맥주는 3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무슨 변화가 나타날까? 취재팀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매우 끔찍한 것이었다. 술과 고기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모니터에 나타난 적혈구의 상태가 끈적끈적하게 서로 달라붙어서 소위 말하는 떡처럼 엉켜 있었던 것이다. 그럼 정상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오니시 씨에게 20분이 주어졌다. 그는 엉켜붙은 적혈구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병원의 인공 폭포 곁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미리 설치해둔 음이온 측정기로 공기 중에 음이온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1입방센티미터당 10,000개가 조금 넘는 수치였는데,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한다. 오니시 씨는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으로 주어진 시간을 마감했다. 저 짧은 시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겠는가? 그러나 술과 고기를 먹고 났을 때보다 이번 결과가 더 놀라웠다. 단 20분간의 휴식으로 오니시의 적혈구들은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것이다. 포도송이처럼 싱싱한 적혈구와 떡이 되어버린 적혈구. 술과 고기는 모두 산성식품이라 체내에서 활성산소, 즉 양이온으로 변해 피를 엉키게 했던 것이고, 이 상태를 혈액이 산화됐다고 한다. 폭포 곁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오니시 씨의 혈액 속에는 다량의 음이온이 들어가 적혈구를 제 모습으로 돌려주었던 것이다. まず活性酸素を消去するためにはですね、マイナスイオン以外にはない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ますね。活性酸素を消去するものは電子なんですね。マイナスイオン電子が活性酸素を消去するわけですね。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비타민C는 이 전자를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되어지게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잘하고 포도당이 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서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이 포도당을 산화를 시켜서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키고 에너지를 바꾸는데 기여를 한다. 여기에 전자 공급을 한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C가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비타민C를 드시고 나서 몸이 따뜻해졌다. 따뜻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너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몸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C를 계속 먹었더니 손이 떨리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몸에 힘이 들어왔다, 힘이 생긴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포도당 대사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 즉 당분을 잘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타민C는 내 몸속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 그게 근본적으로 바로 이 전자를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그러면 비타민C가 전자를 공급을 한다는데 도대체 이 전자라는 놈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 전자 구경을 한번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자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그 전자는 우리 몸을 구성을 하는데 우리 몸 전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전자고 그 전자가 몸속에서 빠져나가면 산화되는 것이고 전자가 몸속에서 계속 몸에 들어있게 되면은 또 외부로부터 전자가 자꾸 공급이 되어지면 항산화가 되어진다. 우리 몸을 항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전자를 많이 집어넣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전자를 잘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값싼 것이 비타민C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자를 한번 자, 이제는 사람의 몸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생겼나? 자,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눈 속으로 들어가서 더 쭉쭉쭉 들어가면 눈 속에 혈관이 있고 혈관 속으로 더 들어가면 세포가 있죠. 백혈구가 있고 백혈구 속으로 또 들어가 봅시다. 백혈구 속에 들어가 봤더니 DNA가 나타나고 이 DNA 속으로 또 들어가 보면 원자가 나오고 자, 이게 원자 한 개죠. 이런 원자들이 붙어서 DNA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세포가 만들어지고 우리 조직과 장기가 만들어져 있고 그게 내가 만들어져 있다. 나는 이런 원자들이 붙어서 만들어져 있고 이 원자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기 E라고 써놨죠. 이게 산소 원자인데 원자 속에 즉 전자가 여기저기 이렇게 있다. 즉 원자 속에는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다. 이 전자들이 모여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조직과 장기가 만들어져 있고 그게 붙어서 내 몸이 만들어져 있다. 결국 내 몸을 만드는 원료는 바로 이 전자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전자가 내 몸속에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이 전자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더 안으로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면, 더 들어가면, 계속, 지금부터 전자가 나오죠. 다시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겨우, 저 안에 핵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태양, 우주로 보면 태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고 안에 핵이 들어있는데 이 핵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전자다. 악수를 해도 손과 손이 마주치게 되면 전자와 전자가 마주치는 거고요. 키스를 해도 결국은 전자와 전자가 마주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자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먹게 되면 결국 그런 전자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자를 잘 공급을 해주면 신진대사가 훨씬 더 잘 되도록 되어진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비타민C가 하는 역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